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박석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26의 나이에 아직 장가도 못 간 총각이었지요. 장가를 못 간 것은 게으르거나 못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럼에도 석이는 한 번도 부모님께 원망의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나무를 하고 낮에는 남의 논밭을 거들며 품삯을 벌고 밤에는 부모님 발을 주물러 드렸지요. 석아, 너는 효자로구나. 하지만 너 때문에 이 예비는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자가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천하의 복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섣달 금음 석이는 나무를 하러 뒷산에 올랐습니다. 설날이 코앞인데 땜나무가 떨어져서였지요.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요. 나무를 한 짐 지고 내려오는데 나무 밑동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이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곳을 살폈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떨고 있는 것은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하얀 고양이였지요. 얼마나 추웠던지 눈을 반쯤 감은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하게. 조금만 참거라. 집에 가서 따뜻하게 해줄 테니. 저게 무엇이냐? 에구,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짐승까지 거두면 어찌하자는 게냐? 어차피 우리도 굶고 사는 판에 입 하나 더 늘어난들 무슨 차이겠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그냥 두어라. 석이는 고양이를 아궁이 옆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을 보리밥에 따뜻한 물을 부어 죽을 쑤어 조금씩 먹였습니다. 고양이는 몇 수를 핥더니 석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름을 설이라고 지어야겠구나. 흰 눈처럼 하얀 내가 눈 속에서 살아난 것이니. 그날 밤 석이는 자신의 이불을 고양이와 나누어 덮고 잠들었습니다. 설이는 나날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제법 살이 올라 보송보송한 털을 자랑하게 되었지요. 석인의 식구들은 가난했지만 설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설이도 은혜를 아는지 낮에는 쥐를 잡아오고 밤에는 부모님 발치에 누워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석이네 고양이 하나는 신기하게 생겼어. 저렇게 하얀 고양이는 처음 보네. 혹시 상서로운 짐승 아닐까?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석인의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는 행색이 제법 번듯했습니다. 두루마기도 깨끗하고 갓도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지요. 형님, 오랜만이옵니다. 제가 성만이옵니다. 자네는 성만이 아니냐? 아니, 어찌 된 일인가? 2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더니. 송구하옵니다, 형님. 한양에서 장사를 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고향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고향이 그리워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오니 형님 댁이 일이 어려운 형편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늦게나마 돌아와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그저 자네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네. 그날부터 성만은 석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으로 효성스러웠습니다. 형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좋은 약재도 사다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칭찬했지요. 박진사 댁에 좋은 동생이 있구먼. 그런데 이상하게 설이만은 달랐습니다. 성만이 집에 오던 첫날부터 설이는 그를 경계했습니다. 성만이 마당에 들어서자 등을 세우고 털을 곤두세웠지요. 성만이 다가오려 하면 발톱을 세우고 위협했습니다. 저 고양이가 왜 저러는 거요? 죄송합니다. 낯선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석이는 성만을 달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설이의 경계는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지요.
밤마다 성만의 방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시끄럽구나, 이 녀석아. 성만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고양이를 쫓아냈습니다. 서기는 이상했습니다. 서리가 왜 저리 유독 성만 아저씨만 싫어하는 걸까?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만은 며칠이 지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말씀입니다. 들으니 할아버님께서 옛날에 땅이 좀 있으셨다는데 그 땅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어찌 알았나? 그래, 옛날 우리 아버님께서 장사로 돈을 좀 모아 땅을 사셨지. 하지만 토지 문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저 잃어버린 땅이 되었네. 그럼 그 땅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아십니까? 마을 동쪽 개울가 논 5마지기라네. 하지만 문서가 없으니 내 땅이라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안타까운 일이옵니다. 혹시 제가 관아에 가서 알아봐 드릴까요? 요즘은 옛 기록을 뒤지면 찾을 수도 있다 하던데요. 고맙네만 이미 틀린 일이야. 그냥 잊고 사는 게 마음 편하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기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왔습니다. 달빛이 밝았지요. 그때 성만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 안 주무시나? 서기가 다가가려는데 서리가 갑자기 나타나 서기의 바짓가랑이를 물었습니다. 서리는 서기를 다른 곳으로 끌었습니다. 성만의 방문이 잘 보이는 처마 밑으로 말입니다. 서기는 서리가 이상해서 몸을 숨기고 성만의 방을 지켜보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성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성만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 편지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성만은 주위를 살핀 뒤 마당 한쪽에 숨겨둔 보따리에 그 편지를 숨겼습니다. 편지를 숨긴다고? 왜 남들 몰래? 서기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만은 장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서기는 서리를 불렀습니다. 설아, 네가 어젯밤에 보여준 게 무슨 뜻이냐? 서리는 야옹 울더니 성만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서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성만의 짐을 뒤질 수는 없었지만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그때 서리가 이불 밑을 발톱으로 긁었습니다. 서기가 이불을 들추자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찢어진 편지의 일부였습니다. 서기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형님의 토지 문서는 이미 손에 넣었으니 때를 기다려 내 것으로. 서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성만 아저씨가 우리 땅을 노리고 있다는 건가? 그 종이 조각을 품에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이 조각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서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기는 성만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서리의 도움을 받아 성만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성만은 낮에는 효자처럼 굴었지만 밤이 되면 몰래 편지를 쓰고 가끔 마을을 빠져나가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만이 밤늦게 돌아왔을 때 서리가 갑자기 그의 보따리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이 고양이가! 성만이 소리쳤지만 서리는 이미 보따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펼쳐진 보따리에서 여러 가지 물건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서기가 얼른 주워보았습니다. 이건! 그것은 토지 문서였습니다. 박씨 집안의 토지 문서였지요. 서기 할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만 아저씨, 이게 무엇입니까?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 집에서 잃어버렸다던 토지 문서가 왜 아저씨 보따리에 있습니까? 서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에서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아버님, 이것 좀 보십시오.
아버지가 문서를 받아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집 토지 문서다. 성만, 자네가 어찌 이것을 갖고 있는 게냐? 그게 형님을 위해 찾아드리려고 제가 관아에서 알아보던 중에 거짓말이 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아저씨가 쓴 편지입니다. 우리 땅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 분명합니다. 성만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만, 내가 자네를 친동생처럼 여겼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형님, 송구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한양에서 장사가 망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성만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이방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박진사 댁이 이곳이요? 그렇소이다. 무슨 일이십니까? 성만이라는 자가 어제 관아에 토지 소송을 제기했소. 이 땅이 원래 자기 아버지 것인데 박진사께서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증거 문서까지 제출했소이다. 뭐라고요? 서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만 아저씨는 진짜 문서를 숨기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 관아에 제출한 거구나. 서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님, 내일 관아에 가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날 밤 서리가 서기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서기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마 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서기와 아버지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성만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낯선 사내가 서 있었지요. 관아뜰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이런 일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곧 현감이 나왔습니다. 양쪽 모두 나오너라. 서기와 성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성만, 네가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니 네가 먼저 말해보거라. 예, 현감 나으리. 이 땅은 원래 제 아버지 박성남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성만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현감이 문서를 받아 살폈습니다. 박성남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사촌 형님인 박진사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 문서를 가로채고 제 것이라 우기고 계십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현감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서기, 내 변명을 들어보자. 나으리, 이것이 진짜 문서입니다. 제 할아버지 박정자 훈자 어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현감이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살폈습니다. 그때 성만의 옆에 서 있던 사내가 나섰습니다. 현감 나으리, 소인은 한양에서 온 필사장이라 하옵니다. 제가 보기에 박서기가 내민 문서는 위조한 것이 분명합니다. 종이도 새 것이고 글씨체도 어딘가 어색합니다. 그럴 리가. 서기는 분함에 떨었습니다. 현감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문서 모두 그럴듯해 보였으니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 문서를 내미니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담장 너머로 흰 고양이 한 마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설이었습니다. 설이는 구경꾼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성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설이는 성만의 가슴팍에 숨겨진 것을 발톱으로 찢었습니다. 아얏! 나으리, 이것을 보십시오. 서기가 얼른 주워 현감에게 넘겼습니다. 인장에는 박성남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종이에는 위조 문서를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성만! 성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사내도 도망가려 했지만 나졸들에게 잡혔습니다. 이놈들! 관을 속이고 남의 땅을 빼앗으려 했으니 이는 중죄로다. 당장 옥에 가두어라. 감사하옵니다, 나으리. 서기는 서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큰일 날 뻔했구나.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 흰 고양이 정말 신기한 짐승이로다. 하늘이 내린 영물인가 보네. 구경꾼들도 서리를 칭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서기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서가, 내가 그 고양이를 거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땅을 잃었을 게다. 아닙니다, 아버님. 서리가 우리를 구해준 것입니다. 서리는 서기 품 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땅 문서를 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땅을 팔아 빚을 갚고 아버님과 어머님 약값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구나, 서가.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서리가 사람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인이시여, 제 정체를 밝히고자 이렇게 찾아왔나이다. 설아, 내가 말을 하는구나. 저는 북쪽 백두산에 사는 천년 묵은 산신령의 시종이옵니다. 산신령님께서 세상에 내려보내시며 말씀하셨지요. 너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라. 진정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자를 만나면 그를 도와주거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한 것을. 그렇습니다. 은인께서는 자신도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감복하여 은혜를 갚고자 했습니다. 성만이라는 자가 악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산신령님의 힘을 빌려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은인의 집안은 다시 일어서실 것입니다. 설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은인이시여, 이제 저는 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임무가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은인께서 어려움에 처하시면 언제든 달려올 것입니다. 설아, 가지 마. 우리와 함께 살자. 안타깝지만 하늘의 이치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은인께서 어려움에 처하시면 언제든 달려올 것입니다. 설아. 서리가 점점 흐려지며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을 보니 서리가 없었습니다. 집안을 다 뒤져봐도 서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기는 알았습니다. 꿈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을. 설아, 고마웠어. 잘 가. 마을 사람들은 서기네 집 대문 앞에 항상 고양이 밥그릇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집은 정말 복받은 집이야.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서기네는 대대로 번창했고 그 집안에는 늘 흰 고양이가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흰 고양이와 효자 서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긴 선한 마음이 결국 집안 전체를 구하고 음모를 밝히고 복을 불러왔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작은 것들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알려주듯 작은 선행 하나, 작은 생명 하나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는 이 밤, 여러분의 집에도 복된 기운이 가득하기를 빕니다.